다음은 2018 서5 미성년자 입양 허가 사건입니다. 청구인 재항고인 씨입니다. 이유 여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본인의 친생모는 사건 본인 생후 7개월 무렵부터 사건 본인을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 집에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 본인을 키워왔습니다. 재항고인들은 사건 본인의 친생 부모로부터 입양 동의를 받아 사건 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입양을 불허하였습니다. 사건 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입양이 이루어지면 가족 내부 질서에 중대한 혼란이 생기는 등 입양이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항고인들이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쟁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조부모가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은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부모와 손자녀는 부모 자녀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반하거나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혈종을 입양하거나 조부모가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교법적으로 조부모와 같은 친족의 입양을 장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다만 양부모와 자녀 사이에 조손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자녀의 친생부나 친생모의 부모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이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친생부모가 입양 동의 전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취지를 실천하여 가사조사나 상담을 통해 친생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친생부모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입양 동의를 철회하도록 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부모가 양육 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입양이 당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둘을 비교 형량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혹은 반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와 비교 형량의 과정 없이 전통적인 가족 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하여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에 관한 입양 청구인들의 판단과 자율적인 선택권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이 사건에서 사건 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이 사건 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항고인들의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심은 가사 조사나 신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이를 비교 형량하여 입양이 사건 본인의 복리에 더 이익이 되는지 반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입양을 불허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는 정당합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민윤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과 대법관 민윤숙의 반대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 혈족인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혈연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률에 따라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법정 친자 관계의 기본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고 친자녀인 것처럼 키우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경우 입양의 의사를 인정하거나 자연스러운 양친자 관계가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자녀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양특례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은 친생부모에 의한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이를 위한 후견제도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열악하고 양육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부모가 입양을 통해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조부모의 입양에 대한 허가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앞서 살펴본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심리 결과 밝혀진 사정들에 의하면 재항고인들과 사건 본인 사이에 양친자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고 향후 사건 본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정체성 혼란이 우려됩니다. 입양으로 사건 본인과 친생모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양이 사건 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봐 이를 불허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 가정법원에 이송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